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간호학을 맡게 된 담당 교수 신화진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기본간호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 간호사로 한 17년 정도 근무하고 현재는 본대학의 기본간호학 담당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간호학을 같이 하게 돼서 되게 반갑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해봅시다. 기본간호학 첫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원격 수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공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접속 사이트는 이미 다 받으셨지만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사이트로 접속해서 기본간호하고 기본간호 실습 저한테 맞는 분들은 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원격 수업 10분 전에 접속해서 기능 상태가 잘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로그인 할 때 방과 이름으로 설정해서 닉네임 설정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수업 중에 수업과 관련된 질문사항은 원격 시스템 안에 채팅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 활용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석은 원격 수업 로그인과 로그아웃 시간을 보고 하기 때문에 들어와 있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원격 수업 중간에 인터넷 접속이 차단돼 가지고 로그아웃이 되면 바로 재접속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그인과 로그아웃 시간이 모두 출결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접촉 시간으로 저희가 카운팅 하겠습니다. 교과목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본간호학은 현재 1학점이고요. 1시간입니다. 그래서 15주로 돌아가고 전공 필수 교과목이면서 국가고시 교과목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을 1시간이기 때문에 좀 말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학습이 되게 필요한 교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는 지금 최신 기본 간호학 1, 2로 교재를 할 거고요. 수분사 거고 현재 2020년 재발간됐습니다. 그리고 기본 간호학 1이니까 최신 기본 간호학 1만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주차별로 보셔가지고 최신 기본 간호학 2 주차가 나갈 때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시고 교과서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제가 교과서를 짚어가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간호학 교과목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교과목을 통해서는 그 학생들은 간호 실무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기본간호 수기들 여러 가지들 중에 대상자 활력 징후라든지 감염, 상처, 부동, 안전, 호흡, 영양에 대한 간호 요구를 다 파악해서 간호 중재에 필요한 기초 이론을 학습하게 되는 게 이 교과목의 개요입니다. 교과목 학습성과가 8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교과목 학습성과는 지금 저희가 레벨 1 수준이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활력징후라든지 간호과정, 감염, 상처, 부동, 안전, 호흡, 영양에 대한 그런 간호 요구를 다 파악해서 어떻게 대상자한테 간호 중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이론을 인지하는 수준이 교과목 학습성과입니다. 프로그램 합성과는 저희 대학에 지금 현재 프로그램 합성과가 10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기본 간호는 PO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공 지식에 근거해서 간호수를 통합적으로 현장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 PO1번입니다. 그리고 성취 수준은 레벨 1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하는 수준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 방법은 세 가지의 교수학습 방법을 쓸 건데요. 첫 번째는 동영상 매체 활용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자기조절 학습을 교수학습 방법 쓸 거고, 간단한 PPT를 할 겁니다. 여기서 자기조절 학습을 아직 생소하게 느껴지실 건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를 본인 스스로 파악해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본인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통제해서 본인한테 적합한 학습 과정과 전략을 활용해서 어떠한 유의미한 학습 결과를 산출해내는 그런 교수 학습 전략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얼마나 자기가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이 학습 요구도 학습이 달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조절학습 적용의 수업 예시인데요. 이 자기조절학습이라는 거는 본인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각 주차별, 그러니까 1주차부터 14주차까지 본인이 자기조절 학습을 했던 그런 노트를 필기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이 수업을 듣고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나서 일단 기본간호 1에 대한 자기조절 학습 노트를 일단 만드세요. 그래서 지금 노트 작성 지침인데요. 2주차 예시를 제가 드러놨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글씨를 보시게 되면 2주차 활력증후 자기조절학습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인지적 요소, 지원적 요소, 동요적 요소가 다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노트 첫 장, 그러니까 1주차 첫 번째 앞에 이제 이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쓰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학습 목표를 가지고 본인이 이걸 시작해야 되는지 그 학습 목표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 과제를 하는 동안에 얼마 동안 공부를 했는지 그 시간이 작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7시부터 21시까지 이렇게 했다라고 작성하면 되고, 아니면 나는 30분밖에 안 했어. 그러면 30분만 작성하시면 되고요. 왜 이 과제를 하는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단위별 과제 중요성을 쓰셔야 되는데, 왜 했냐 보면 대상자의 활력 징후에 대한 이런 간호 요구를 파악해가지고 내가 간호중재에 필요한 이런 기초 이론을 인지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이런 동기적 요소로 자기조절 학습 노트를 작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페이지 두 번째 장부터 넘어가겠네요. 자기조절 학습 작성 내용 예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들 교과서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1단계 1주차 예시를 들게 되면 1주차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저희가 5페이지부터 시작하죠. 근데 일단 3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책에서 3페이지를 펴보면 페이지 수는 안 나와 있는데, 이 간호 3페이지에 보면 이 간호 인간 건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주요 용어로서 간호 인간 건강에 대한 용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조절학습에서 첫 번째 나오는 건 이런 용어에 대한 암기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용어에 대한 암기를 내가 한 줄만 써서 이걸 암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널싱에 대해서 내가 이걸 외워야 돼. 그러면 널싱이 한 5줄, 6줄은 들어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암기했던 내용을 거기다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PPT로 활력중에 대한 개념을 준 PPT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PPT에서 내가 중요한 걸 거기다 작성하시든지, 책을 읽어보고 그 책에서 나온 개념을 작성하시든지 해서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거기다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사전에 공부를 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작성 지침을 따라서 과제물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학습성과 평가인데요. 중요하겠죠.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지금 평가 도구는 지필고사하고 체크리스트 출석부인데요. 평가 방법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각 문항에 25문항씩 해서 40%씩 반영할 거고요. 과제는 아까 얘기했던 자기조절 학습 노트를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10% 반영할 겁니다. 그리고 출석은 출석부로 10% 반영 들어갑니다. 국어학습성과에서 과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과제 반영률은 지금 10%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과제물은 어떤 거냐면 그 자기조절 학습 노트를 작성하셔서 내셔야 되는데, 지난 선배들이 하는 거 보니까 한 장이 넘어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에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공부한 그 노트를 마지막에 제출해 주시는 겁니다. 과제평가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내가 어떻게 작성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요. 평가 방법은 일단 최종 완성본을 14주차 금요일 오후 5시까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게 되면 다음 기간까지 모두 제출하도록 계속 요구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예시 줬던 조절학습 작성 예시에 맞춰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과제 그 체크리스트인데요. 지금 두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죠. 평가 항목이.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정확한 서술을 하였는가, 두 번째는 적절한 형식을 갖추어서 기간 내에 제출하였는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주제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서술했다는 거는 뭐 주제가 지금 뭐냐 활력증후야. 그럼 활력증후 그 주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PPT에 나와 있는 내용,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공부했던 걸 기록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2주차 걸 작성했는데 한 5줄에서 10줄밖에 없어. 10줄밖에 없고 나는 그거 공부했다라고 다음 주차 넘어가면 곤란하십니다. 왜냐면 지금 활력증후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양의 지금 강의 자료가 들어갔는데, 본인이 딸랑 10줄 작성해 놓고 나는 이걸 다 했다라고 얘기하시면 조금 어폐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보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공부한 내용을 거기다가 기술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교과 학습성과 평가 중에 중간 기말 평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반영률은 각각의 40%씩 총 80% 반영이고요. 평가 도구는 객관식 25문항 지필고사로 할 겁니다. 그리고 지필고사 후에 65점 미만은 한 번의 제시가 있기 때문에 그 한 번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65점 미만이라서 제시를 보라고 해서 날짜에 오는데 그 점수보다 떨어지는 학생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거든요. 제시를 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시, 그러니까 중간기말 본시를 본 다음에 내가 제시 보기 전에 이 문제가 답이 뭔지, 도대체 이 문제가 뭔지 잘 모르면 연구실에 오면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65점 미만자들은 또다시 제시를 동일하게 본다고 해서 동일한 점수를 받으시면 곤란합니다. 어떤 노력한 그런 결과가 보이셔야 되고요. 출석은 지금 10% 반영할 거고요. 평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데 결석하게 되면 1점 감점 되시고요. 만약에 4분의 1 미만의 출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F학점이 나갈 겁니다. 참고로 지난 학기에 F가 2명 나왔습니다. 학습 성과 달성 목표가 제가 중2상의 전체 80%를 달성할 목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성적이 낮은 학생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 낮은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거기 나와 있죠. 과제 중간 기말인데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 제출하라고 요구를 할 거고요. 중간 기말고사는 65점 미만은 제가 재학습을 통해서 1회의 제시 기회를 준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63점이라서 제시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90점을 맞았다. 그래서 90점을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67점 맞은 학생은 65점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제시의 기회를 주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 친구는 67점이야. 그런데 65점 맞은 학생이 64점 맞은 학생 제시를 보거나 90점 맞았다. 90점을 주게 되면 이게 형평성이 어긋나죠. 그래서 64점 미만, 그러니까 65점 미만은 제시를 보더라도 맥시멈 65점까지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다 평가했는데 65점 미만 학생이 이제 전체 성적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 개별 과제가 따로 나갈 거고 개별 학습 상담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65점 미만이 안 되는 게 좋겠다, 그죠?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는 제가 개인별로 메일을 발송할 거니까 교수님이 학기 끝나고 나서 나한테 메일을 줬네. 내가 개별 과제를 내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주차별로 1주차부터 일단 3주차까지 보게 되면 현재 지금 원격 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보지 않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 2주, 3주는 원격 강의로 진행할 거고 각 주차별 학습 성과는 거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우리가 OT 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건강 환경 간호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학습 성과를 달성할 거고 다음 두 번째는 3월 23일 월요일 날에 뭘 할 거냐면 활력중에 대해서 제가 강의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3월 29일자 월요일에는 체온에 대해서 체온 조절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열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체온 유지와 관련된 간호중재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해 드릴 거고요. 거기 학습 과제를 보게 되면 자기조절 학습 과제물 있죠. 그거는 지금 1주차에 안 써있다고 1주차부터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1주차 강의를 하고 나면 그때는 강의한 자료를 가지고 자기조절 학습 노트 과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주차별로 다 잘 작성돼 있어야지 되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주, 5주, 6주차에 대한 주차별 학습 과제인데 학습 주제는 지금 4주차에 보니까 간호 과정이 나와 있거든요. 간호 과정. 우리 책을 보시게 되면 몇 페이지서부터냐면 지금 책을 갖고 있으면 보세요. 49페이지서부터 지금 몇 페이지까지냐면 117페이지까지가 간호 과정입니다. 범위가 어때요? 짧습니까? 엄청 많죠? 그래서 이 간호 과정은 국시에도 많이 나오는 파트거든요. 꼭 나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걸 1시간 동안 나한테 다 가르쳐 줄 거야? 분명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파트는 자기가 먼저 꼭 공부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미 얘기했고 그 다음에 5주차는 기록에 대한 간호 기록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6주차는 감염이 뭔가 도대체 그리고 내과적 무균술, 외과적 무균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할 겁니다. 7주, 8주, 9주차는 7주차는 진단검사, 임상병리 검사 이런 특수검사에 대해서 제가 가르칠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고사는 이제 지필평가를 볼 거고, 현재 지금 중간고사 날짜가 언제까지 딜레이 될지는 제가 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주차는 상처의 유형, 그다음에 상처 치유, 욕창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주, 11주, 12주차인데요. 10주는 이제 정상 활동이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부동의 원인, 움직이지 못한 환자는 어떻게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체위 변경을 해야 되는가, 신체 역학을 이용한 대상자 이용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할 거고요. 11주차는 안전과 낙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환자들이 낙상 위험 요인을 방지해 줄 수 있는가, 어떻게 간호 중재를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고요. 12주, 13주차는 이제 뒤에 또 나올 건데 산소화 1, 2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산소화는 되게 범위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소화 이 파트를 하다가 이 이론하고 실습이 같이 가다 보니까 산소화할 때쯤 되면 저기 실습에서 비강 캐뉼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비강 캐뉼라 요법이 좀 빨리 끝나게 되면 제가 산소화 못했던 강의들 좀 남았던 중요한 파트를 실습에서도 같이 접목시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PPT를 가져오세요 하면 그때 준비해서 가져오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13, 14, 15주차를 얘기하는데 13주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소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거기 6번을 보게 되면 산소화 6번은 약물 투여 및 인공기도 확보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헤비한 파트죠. 그 다음에 14주차는 영양, 위장관 영양이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비경구 영양을 위한 간호중재는 뭐가 있는가, 이런 영양에 대한 얘기를 14주차 할 거고요. 15주차가 되면 이제 기말고사를 보겠죠. 그리고 이제 14주차 금요일 5시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조절학습 과제물을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한 시간이 데드라인을 지나고 내면 점수가 감점된다는 거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면 15주차가 다 끝납니다. 자, 기본은 이론과 기본 실습이 같이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 이론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면 실습에서도 자꾸 떨어집니다. 점수가 자꾸 내려가고 자기가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간호가 1학점이지만 충분히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자기 스스로 사전학습을 하셔서 모든 것들이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OT는 여기까지입니다.